통풍.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찌릿하고 아파오는 느낌이죠.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통풍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진 좀 보세요. 붉게 아주 퉁퉁 부어오른 이 엄지발가락, 이게 바로 통풍 발작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그 고통이 전해지는 것 같죠? 실제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름의 유래 자체가 고통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자로 아플통, 바람풍. 이름만큼 이 병의 특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통풍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그 상상 초월의 고통이 대체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어떤 날카로운 배신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범인을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이 어떻게 점점 나빠지는지, 또 이걸 막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법까지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풍이라는 걸 처음 마주하게 되는 그 끔찍한 경험, 바로 통풍 발작의 증상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풍 발작은요, 보통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주로 모두가 잠든 밤이나 새벽에요. 갑자기 엄지발가락 같은 관절 하나가 미친 듯이 욱신거리기 시작하면서 붓고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새빨갛게 변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요, 심한 분들은 이불이 살짝 닿기만 해도 비명을 지를 정도라고 하니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요? 이제 증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숨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범인, 요산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왜? 대체 왜 멀쩡하던 내 몸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나를 공격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몸속을 아주 작게 현미경 수준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미경으로 본 요산 결정인데요. 모양이 꼭 뾰족뾰족한 바늘 같지 않나요? 바로 이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결정들이 우리 관절 사이사이에 그리고 주변 조직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늘로 계속 쑤셔대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요산이랑 퓨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아주 간단해요. 퓨린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있고 우리 몸 자체에도 있는 어떤 물질인데요. 우리 몸이 이 퓨린을 사용하고 남아서 남는 일종의 찌꺼기, 그 노폐물이 바로 요산입니다. 문제는 이 요산이라는 찌꺼기의 균형이 깨질 때 생깁니다. 음식을 통해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청소부인 신장이 이 찌꺼기를 소변으로 제때 내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게요? 혈액 속의 요산이 점점 쌓이다가 결국 한계를 넘어서면 마치 소금물에서 소금이 하얗게 굳어나오듯이 바늘 같은 결정체로 변해서 관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아프다 말겠지 하고 이 통풍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통풍은 한 번 아프고 끝나는 병이 아니거든요. 아주 무서운 4단계의 진행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풍의 진행 과정은 마치 조용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1단계는요, 아무 증상도 없이 그냥 피검사에서 요산 수치만 높게 나오는 시기예요. 그러다 2단계에서 갑자기 급성 발작이라는 폭풍이 꽝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3단계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씻은 듯이 안 아프거든요. 이때 대부분 방심해요. 다 나았나 보다 하고요. 바로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결국 4단계, 관절 모양이 변형되고 영구적으로 망가지는 만성결절성 통풍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통풍 발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으니 이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야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응급처치법입니다. 급성 발작이 찾아왔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첫째, 무조건 쉬세요. 움직이지 말고 아픈 부위를 쿠션 같은 벌로 받쳐서 심장보다 높게 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얼음찜질. 얼음으로 붓기와 열감을 가라앉혀 주시고요. 셋째, 혹시 처방받은 소염제가 있다면 바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일 뿐이라는 거.
반드시 병원에 가서 근본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통풍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하는 병에 가깝거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통풍 관리의 시작과 끝은 뭐니 해도 식단입니다. 딱 보면 감이 오시죠? 퓨린 폭탄이라고 불리는 음식들, 그러니까 간이나 곱창 같은 내장류,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이제 좀 멀리 하셔야 해요. 대신에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 채소, 그리고 특히 체리가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물을 정말 많이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그래야 요산이 소변으로 쭉쭉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치맥 있잖아요. 통풍 환자에게는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술은요, 첫째, 간에서 요산을 더 많이 만들게 하고요. 둘째, 신장이 요산을 내보내는 걸 방해해요. 만들기는 더 만드는데 나가지는 못하게 막는 거죠. 심지어 탈수를 일으켜서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들고요. 특히 맥주는 효모 때문에 퓨린 함량 자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약효까지 떨어뜨리니 통풍 진단을 받으셨다면 술과는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식단 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예 혈액 속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추는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알로프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 같은 약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약들입니다. 통풍약 중에서 콜키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할 위험 신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설사입니다. 만약에 콜키신 복용 후에 설사를 한다면 그건 단순한 배탈이 아닐 수 있어요. 약물 농도가 몸에서 위험 수준이라는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복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약물과 식단 조절 외에 성공적인 장기 관리를 위한 3가지 핵심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건강한 체중. 그런데 막 굶어서 급하게 빼면 오히려 요산 수치가 확 튈 수 있으니 한 달에 1, 2kg 정도 천천히 빼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적당한 운동. 너무 격렬하게 하면 오히려 발작이 올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아까도 강조했지만 물을 충분히 마셔서 우리 몸의 청소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통풍은요, 그냥 엄지발가락에 좀 아픈 병, 그게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다른 대사질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인 셈이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 경고, 이제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